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혹시 버블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콕콕 집어서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이 뜨거운 분위기, 과연 위험한 거품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상승장의 신호탄일까요? 아마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장을 파헤쳐 볼 순서입니다. 우선 시장이 너무 뜨거운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지표들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일드갭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 시장을 제대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명쾌하게 최종 결론까지 내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장에 떠도는 여러 과열 의심 지표들 하나씩 수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버블 내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지목되는 용의자죠. 바로 B2, 그러니까 빚을 내서 하는 투자입니다. 지금 이 B2 규모, 과연 위험한 수준까지 온 걸까요? 자, 데이터를 직접 보시죠. 현재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이 0.6%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시장이 정말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2021년 고점이 0.9%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꽤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서에 대한 결론은 나왔네요. 이 정도 레버리지 수준을 가지고 과열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그냥 정상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혐의 없음으로 풀어주죠.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승장이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라면 이건 좀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데이터를 또 들여다보니까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꾸준히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장이 개인들만 북적거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같은 큰 손들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단서도 결론이 나왔네요. 한쪽으로만 쏠린 시장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아주 건강한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용의자도 무죄입니다. 자, 이제 초반 수사의 마지막 단서입니다. 혹시 시장의 거래량이 비이성적으로 막 폭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투기적 광기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거래대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6년 예상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84조 8천억 원. 기존 추정치보다 늘어난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왜 늘었냐는 거죠. 그 배경을 보니까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ETF 같은 상품으로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구조적인 성장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 수사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버블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B2, 개인 쏠림, 거래량 폭증, 이 세 가지 용의자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상승장의 초입이나 중반 단계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수사로는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네요. 그렇다면 시장의 진짜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뭔가 좀 더 정교한 도구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 일드갭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통해 시장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드갭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제가 딱 4단계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PE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 이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그냥 뒤집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대충 이 정도는 벌겠구나 하는 기대 수익률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뭘 빼냐면 가장 안전빵 투자처, 바로 국채금리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딱 나오죠. 주식이 국채보다 얼마나 더 먹을 게 많은지 그 차이가요. 그럼 이 일드갭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은행 예금보다 주식 투자가 얼마나 더 괜찮은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채는 사실상 원금 손실 위험이 없잖아요. 그 리스크 없는 수익률보다 주식이 추가로 얼마나 더 벌어다 줄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와, 주식이 훨씬 매력적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표처럼 실제 시장 데이터로 매일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주식 기대 수익률 A에서 국채금리 B를 빼니까 일드갭 C가 6.0%가 나오는 과정이 그대로 보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의 매력도를 숫자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드갭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분석의 클라이맥스로 가봐야겠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두 시장, 한국과 미국을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데이터는 뭐라고 말할까요? 와, 이건 진짜 놀랍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하나가 거의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일드갭이 얼마냐면 무려 7.8%에 가까워요. 이건 뭐냐? 국채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월등히 수익률이 좋다는 뜻이고 한마디로 아직 싸다, 저평가다 라는 강력한 신호죠. 근데 반대로 미국 S&P 500은요. 보세요. 0.4%. 이건 뭐 거의 국채랑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는데 얻는 추가 수익이 거의 없다는 뜻이니까 이건 비싸다, 고평가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증거인데요. 여기 파란 선이 일드갭이고 주황색 선이 주가 지수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쭉 보면 저 파란 선, 즉 일드갭이 6.0% 위로 솟구칠 때마다 시장은 거의 어김없이 아주 매력적인 매수 기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일드갭은 그 기준선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 분석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현재 시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 시장은 과열이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 상태에 가깝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해 보인다. 반면에 미국 시장은 이미 제 가치를 거의 다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모든 정보는 마지막에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본 이 데이터를 보고 난 지금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 답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분석의 진짜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